네, 안녕하세요. 임장특공대 서대웅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하락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1년에 전국 부동산 시장에 붐이 일어났죠. 대세 상승장이었습니다. 이때는 아파트 분양권, 재건축 재개발, 빌라, 오피스텔, 생숙, 지산 등 온갖 부동산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들 모두 같은 수요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친구한테 부모님이 결혼해서 살라고 아파트 사줬어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결혼해서 아빠가 빌라 사줬어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일단 그런 일은 매우 희박하게 일어나죠. 오피스텔, 생숙 등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게도 아파트가 가장 큰 수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올라야만 그 옆에 빌라, 오피스텔, 생숙이 올라갑니다. 오른다기보단 상승장에 높아진 아파트 가격에 밀려서 퍼져나가는 거죠.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아파트가 아닌 부동산이 먼저 하락합니다. 수요가 가장 떨어지는 물건들이 하락하는 거죠. 때문에 아파트의 하락장을 미리 알아채는 방법은 빌라, 오피스텔, 생숙 같은 비아파트 부동산들이 하락하는 징조를 먼저 알아채는 게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물건에 따른 분명한 순서가 있습니다. 저번 21년도에 아파트를 기점으로 여러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상승장이 있었죠. 그리고 22년 초부터 23년 초반까지 급격한 하락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하락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 요인이 있겠죠. 가장 큰 요인은 금리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이 일어났고 투자와 경제 위축이 일어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금융 비용이 올라가면 실거주와 투자 모두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런데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일까요? 아닙니다.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상승장에서 금리가 오른들 집값 상승이 더 빠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개의치 않고 매수하게 됩니다. 22년 하락장은 금리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심리입니다. 아파트의 가격 자체가 뭘까요? 저는 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 멀리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시멘트로 만들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닌데 가격 차이가 10억 넘게 차이 나잖아요. 서울의 입지와 인프라를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가격으로 표현되는 거고요. 그 생각이 조금 바뀌면 가격이 바뀌는 거겠죠. 하락장은 생각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상승장도 마찬가지겠죠. 누구나 아는 21년 대세 상승장이 발생을 하면서 무주택자나 추가 매수자들은 지금이라도 매수하지 않으면 영원히 집을 갖지 못할 불안감에 추격 매수를 했죠. 벼락거지라는 키워드도 이러한 심리에 한몫했습니다. 집주인인 매도자들은 호가를 마구마구 올렸죠. 그리고 내놨던 물건도 걷어들입니다.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되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진 매수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빌라, 오피스텔, 생수까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상승장의 끝을 알리는 시그널은 아이러니하게도 매도자들의 호가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사려고 하는 집값이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내가 희망하는 가격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면 매수자들의 생각이 바뀌겠죠. 극한의 이득을 얻으려는 매도자들의 무리한 호가가 이런 매수자들의 생각을 바꾸게 만듭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고 매수를 멈춥니다. 거래량이 떨어지고 가격이 바뀌게 되는 요인을 제공을 하죠.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뀌는 시그널이죠. 19년 중반부터 21년 중반까지 매도세와 매수세가 붙어있죠. 상승장입니다. 마치 불타는 커플과 같습니다. 저 두 그래프가 붙어있다는 건 상승장이라는 말인 거예요. 22년 초반부터 급격하게 멀어지죠. 헤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멀어지는 것처럼 두 그래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락장에 돌입합니다. 마치 매수자들이 짝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매도자들이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매도자의 밀당이 너무 심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다 보면 더 쫓아다니기 힘들어지는 것과 같죠. 결국 매수자의 콩깍지는 현재 호가가 얼마나 비싼지 알게 되면서 벗겨집니다. 시장은 차가워지고 간혹 급매물들만 거래가 되면서 약한 밀당이 일어나는 보합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부동산 시장은 매도자의 더 비싸게 팔려는 욕심 그리고 매수자의 더 싸게 사려는 욕심으로 결정이 됩니다. 더 비싸게 팔려는 매도자의 욕심은 하락장을 불러일으키고 더 싸게 사려는 욕심은 상승장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욕심 대 욕심에서 누구의
누구의 욕심이 이기냐를 면밀하게 알아야 어떤 시장인지 알 수가 있겠죠. 부동산 시장의 하락장 어떤 형식으로 생겨나는지 감이 오시나요? 다시 심리를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서울 심리 지수인데 3번 정도 밀당을 했네요. 전반적으로 보합장이었다고 느껴집니다. 최근 24년 5월에서 6월까지 불타오르려고 했죠. 지난 상승장은 이런 모양이었네요. 그렇다면 24년 5월 6월이 진짜로 불타올랐던 장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향후에도 이렇게 몇 번의 밀당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21년 이후에 강한 하락이 일어나고 전반적인 보합장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분양, 공급, 전세 가격 등등 여러 지표는 서울 상승을 가리키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심리입니다. 매수자의 짝사랑이 불타지 않으면 상승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차가울 때 매수 적기라고 생각을 하죠. 다만 24년 5월, 6월 이후 차가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대웅이었습니다.